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7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포스코, 현대제철, 미국 내년 강판 상계 관세 부담이 말끔히 해소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관세가 좀 부담이 좀 덜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철강주 쪽이 금요일날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스틸, 한국주강, 금강철강, 문배철강, NI스틸, 부국철강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시간으로 일단 하이스트리, 그 전날도 시세가 좀 좋았었거든요. 금요일날 종가로 좀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국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장에 좀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일단 시총은 다 낮은 편인데 일단 140억 정도 일단 터졌고요. 한국주강은 34억. 그리고 금강철강은 110억 정도 터졌고요. 문배철강 그리고 NI스틸 좀 뚜렷한 거래 대금은 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부국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애매하지만 하이스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 뜨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쭉 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는 달았지만 음봉 전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냥 떴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래 대금이 좀 빵 터지고 나서 시가가 지지가 되면은 그때는 한번 보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주강도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뜬 적은 없네요. 한국주강은 없고 금강철강 이렇게 마찬가지로 갭 뜨고 나서 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장주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가장 크게 뜨는 게 대장주거든요. 대장주가 갭 뜨고 밀리면은 이 종목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장주 위주 먼저 대장주 찾고 대장주 안 밀리는지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이제 대장주 하시면 되는데 너무 높게 떠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2등주, 3등주는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 이제 대장주 밀리면은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밀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요. 한미 분쟁 매듭 수순 원전 수출 족쇄 푼다. 한국 수제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 재산권 IP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떴다가 계속 밀렸어요. 우리는 이제 원전 수출할 거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래서 이제 노나 먹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구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할 때 계속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 가지고 좀 태클 걸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는 원전 수출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원전 수출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독일이 모든 원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탈원전 시대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원전의 기술이 더 이상 늘어날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하면서 일단 수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안 쓰는데 다른 나라 보고 원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유럽이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탈원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하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좀 원전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좀 진출이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2파워, BHI, 한전산업, 한신기계, 피코그램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쪽에서는 G2파워가 대장이었죠. 잘 안 밀려요. 10,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제가 계속 횡보할 때까지만 해도 별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이제 10,000원대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10,000원 뚫자마자 거의 한 40% 넘게 수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BHI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나오고 나서 뭐 꾸준히 상승 중에 있어요. 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전산업,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한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 저는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도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은 추세가 좀 잘 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오는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BHI도 그렇게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오히려 좀 피코그램이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온 편이에요. 예, 여기 1200억 정도 들어왔죠. 예, 아직은 뭐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이때 피코그램도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투퍼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코그램, 예, 여기 저항대 자리 아직 안 넘었고요. 11,000원대 정도만 올라와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자리 잘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코그램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트위치 없애고 AI 회사 설립한다. 예, X국민은 머스크, 일론 머스크죠. 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인수했는데 뭐 계속 적자만 보고 뭐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원체 많으니까 뭐 적자 보더라도 본인이 갖고 싶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없애고 AI 회사를 설립한다. 원래 GPT 이거 투자했었던 사람이 이제 머스크예요. 머스크도 투자했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갔죠. 나는 이제 관심 없어 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면서 오히려 좀 닭 줬던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머스크가. 그래서 좀 열이 받았는지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뭐 GPT 관련해서 사업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름에 X를 넣은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AI AI 회사를 설립했다고 15일날 밝혔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초거대 AI 확 키운다. 연내 3,900억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좀 뭐 내세운 전략인데 글쎄요. 3,900억이라는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근데 이슈가 크게 될 만큼 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4조 원, 공 하나 더 붙여서 4조 원 정도 됐어야 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정책으로는 이제 뭐 투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금액을 투입한다라고 했었으니까 호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슈해서 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대장주 예전에 대장주 했었던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 AI, 셀바스 AI, 브리치텍 이런 종목이 예전에 대장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도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거의 뭐 2만원대에서 1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원 이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면 거래 대금도 좀 들어오면서 21선 자리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솔트록스 마찬가지예요. 지지선 자리에서 딱 멈췄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마음 AI가 그나마 금요일날 좀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 자리에서 반등했고 거래 대금도 조금 더 증가했는데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될지 몰라요. 대장이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는데 당일날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은 상승률 높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는 갭으로 좀 빠진 다음에 아직 뭐 복구는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아서면은 갭 매우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단기 슈팅 나왔을 때 이런 갭은 한번 좀 돌파 나올지 갭 메울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리지텍 브리지텍은 글쎄요 요거는 10,000원대 정도 라운드 피겨는 지지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딱 관종에 넣어 두시되 딱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오면은 평소 대비 한 아침부터 뭐 두세 배 거래 대금 들어오면은 한번 그때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 상하이 모터쇼의 중국 전략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18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나갔는데 아이오닉 6 그리고 이제 EV9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 내용 보시면 나와 있는데 관련주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오닉 쪽에서는 현대공업, 대원화성, 코아시아, 대원화성을 한번 더 썼네요. EV9 쪽에서는 아진산업 그리고 화신전공, 화신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전기차 말고 완성차 쪽에서 뭐 매출 증가에 따른 뭐 완성차 기업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현대차랑 기아 올랐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도 강하게 좀 올라왔었거든요. 현대공업도 시세 한번 강하게 떴죠. 뜨고 나서 좀 밀렸는데 아직 뭐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반등 가능성 있다. 눌린다라고 하면 8,000원짜리에서 재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좀 들어요. 밀린다 싶으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화성도 좀 늘렸을 때 한 2,500원?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아시아. 자, 코아시아도 역시나, 지금 관련주로 좀 엮이는데, 일단 요 고점 자리를 못 넣고 좀, 밀리긴 했어요. 금요일날 좀 음봉으로 좀 돌았었는데, 일단 요 반도체 쪽으로 좀 엮이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EV9에도, 아이오닉에도,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EV9 쪽에서는 아진산업 요 종목도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좀 다시 돌려놓는 모습 나와줬고요. 또 화신전공 그리고 역시 화신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최근에 시세가 다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상승만 나와주면은 언제든지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고 화신전공은 좀 시총이 좀 낮아서 6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배제하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머스크, 스타링크죠. 스타링크 국내 상륙한다. 적에도 위성통신 시대 활짝. 요건 이제 기사의 내용이 지난달에 한번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시들시들 하는 분위기 차였는데 매일경제에서 취재 결과 스타링크 코리아는 최근에 SK텔레콤, 뭐 KT, LG U+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자사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판매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걸 좀 확인해서 일단 뭐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FAA에서 스페이스 X 스타쉽을 발사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17일 날 비행 목표를 삼고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근데 일단 이렇게 우주 발사에 대한 뭐 우주 위성 관련주 쪽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컴퍼니 게임, 그리고 AP 위성,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테크, 뭐 위성 관련주 쪽이고, 컴퍼니 게임은 스페이스 X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원체 이제 시총도 큰 종목이라서, 뭐, 탄력을 좀 받으면 쭉쭉 가거든요. 근데, 일단 음봉 자리가 떴으니까, 이제 한번 또 지지 자리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컴퍼니 K는 하단 지지선 자리에서는 반등을 했는데 원체 거래 대금이 적어서 이런 종목은 일단 거래 대금 터져야지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위성도 글쎄요 2만원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 2만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로 확 올라와야지 뭐 이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장대 양봉 이렇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도 뭐 거래 대금이 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 위성 관련주 쪽이 그나마 인텔리안테크가 한 100억대 정도 거래 대금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21선 자리 약간 좀 미탈했거든요. 요런 자리 이제 안착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일단 요쪽에서는 이제 시총으로 봤었을 때는 AP 위성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이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세트랙 아이도 3,600억이니까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거래 대금 들어왔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랙핑크가 북미 앵콜 투어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대륙의 스타디움 콘서트 역사를 쓴다라고 합니다. 16일 날 SNS에 블랙핑크 북미 월드 투어 콘서트가 이제 추가 앵콜이에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뉴저지,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위치한 스타디움에서 추가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블랙핑크가 8월 달에 이제 계약 만기예요. 만기인데 8월 달에 앵콜 공연을 합니다. 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8월 8일이 마지막 계약 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연이 있다라는 건 이제 재계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 해소 이게 좀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따른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SM의 에스파는 5월 8일 날 컴백이고 하이브의 리세라핌은 5월 1일 날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즈 쪽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올해 좀 신인이 컴백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신이 컴백이 아니죠. 신이 데뷔하는데 SM이 세 팀 있고 하이브가 세 팀 있고 JYP가 세 팀 있고 YG 엔터에서 한 팀 있는데 가장 기대되는 쪽은 YG 엔터예요. 베이비 몬스터 이쪽이 아마 티저 영상 아마 데뷔 전인데 벌써 구독자 수가 100만 넘고 그렇게 좀 조회수도 잘 나오는 편인데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항선 자리를 뚫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밀렸었던 게 블랙핑크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마약설이라는 게 좀 돌았었는데 YG에서는 이제 부인하는 기사가 좀 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엔터에 비해서는 아직 고점을 좀 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좀 오너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원체 좀 마약 관련해서 그 연예인들도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예인 수도 좀 적고요. 블랙핑크가 원탑으로 좀 가긴 했었는데 빅뱅 이후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아티스트가 없어서 그렇게 좀 매출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재계약도 됐고 신인 걸그룹 나오고 일단 호재 내용은 있으니까 YG 쪽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 일단 카카오에서 인수하고 나서 일단 흐름 좋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일단 일부 회사를 매각한다라는 기사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공시 떴어도 아직은 이제 미확정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흐름 봤었을 때는 이제 거래 대금도 들어와 주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방탄에 대한 부분도 일단 군대에 대한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그때가 40만원에서 이제 10만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25만원까지 반등을 좀 했거든요. 좀 쉬어갈 구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좀 쉬어갈 구간이 좀 필요하고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YG 엔터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기사 내용상으로는 재계약이 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7만원 정도 7만원 부분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신고가 75,000원인데 7만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보실만한 종목들 뉴스들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아침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2차전지 쪽에 아마 또 당연히 좀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2차전지는 너무 매일 나오는 기사 내용이라서 2차전지 쪽은 좀 배제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아침에 거래 대금 또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관망했다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2차전지로 너무 쏠려버리면은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안 나오니까 좀 관망하셨다가 노리시고
아니면 2차 전지 쪽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뭐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주의 시작인데요. 예, 다들 또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